소독력, 살균력 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강청결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치료에도 사실은 많이 쓰고 있어요. 요새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치과에서 한 번쯤 치료를 받으시고 헥사메딘을 처방을 받으시거나 헥사메딘을 사용하라고 치과에서 안내받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치과에서 환자분들께 권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강 청결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클로르헥시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좀 더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클로르헥시딘 글루콘산 염액, 이 주성분인 구강 청결제로서 소독, 살균, 항균 작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구강 청결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가글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가그린, 리스테린, 콜게이트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가글액들은 구강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구강 위생을 조금 관리하고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양치질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강 청결제이고요. 헥사메딘 같은 경우는 좀 더 광범위하게 소독, 살균,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강 청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독력, 살균력 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강 청결제가 아니었어요. 요새는 조금 바뀌어서 처방전을 갖고도 사실 수 있고 처방전 없이도 사실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이제 처방전을 드릴 때 100ml 용액을 처방전을 드리는데요. 저도 사실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이번에 한번 알아봤는데,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헥사메딘을 사실 경우엔 한 100ml 통 하나에 한 1,000원이 조금 넘는 한 1,1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방전이 없이 사실 경우에는 한 2,000원 정도, 금액으로는 2배 차이, 꽤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칫솔 뭐 쓰면 좋아요 여쭤볼 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라면을 제일 맛있게 드시려면은 설명서대로, 칫솔도 전동 칫솔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런 헥사메딘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명서에 보시면 15ml를 하루에 2번씩, 그리고 1분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 30초에서 1분 정도를 15ml를 입에 무시고 가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글을 해주시고 30초, 1분 정도 후에 뱉어내시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2번 정도,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한 일주일 정도, 정말 긴 경우는 2주일 정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일주일 아니면 어떤 경우는 2주일까지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이 부작용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강한, 그러니까 소독, 살균, 항균 작용이 강하다 보니까 이 헥사메딘을 2주 이상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자극,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분명히 관리를 하기 위해 헥사메딘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입안에 치태, 치석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강 점막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혀를 메롱하고 내밀었을 때 깨끗하던 혀가 갑자기 검게 변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1주 또는 2주 이상은 사용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를 적용해 보면은 만약에 2주 아니면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사용하시는 걸 멈추시면은 한 2, 3일 내로 말씀하셨던 부작용들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치료에도 사실은 많이 쓰고 있어요. 치은염, 치주염을 치료하기 위한 치주치료,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후에도 조금 더 빨리 낫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소독을 한다고 할 때도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산화수소, 알코올 뿐만 아니라 헥사메딘으로 소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새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치주 수술이 됐든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실밥을 꼬매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치질을 내가 거기를 관리한다고 양치질을 너무 강하게 또는 너무 잘하려다 보면은 실밥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보호하려고 했던 임플란트들이 보호가 안 된다거나 뼈 이식제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 이제 헥사메딘을 통해서 우리가 양치할 수 없는 부분을 소독을 해주면은 훨씬 더
염증이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환자분 사진 한 장이 좀 보이실 건데요. 환자분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입안이 너무 텁텁하고 뭐 물만 마셔도 따갑고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피가 많이 난다고 오셨어요. 치주 질환의 종류 중에 하나인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이라고 하거든요. 구강위생이 안 좋을 때 치석 치태들이 쌓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치주 치료, 즉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를 하겠지만 이 경우에 환자분께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양치질을 강하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양치질을 하는 힘이 결국은 구강 점막을 벗겨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물만 닿아도 훨씬 더 따갑고 빨갛게 부어오른 구강 점막이 있으면서 내가 보기도 겁이 나고, 그 경우에 저희가 물론 치주 치료를 하면서 꺼지에 헥사메딘을 묻혀서 닦아드리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들께서도 양치질을 세게 하신다기보다는 헥사메딘 위주로 가글을 하시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꺼즈를 들여서 꺼즈에 헥사메딘을 조금 가볍게 묻혀서 부드럽게 좀 닦아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이런 과정들이 거쳤을 때 이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이 조금 더 쉽게, 그다음에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었던 거고, 이 외에 다양한 경우들, 뭐 단순한 뭐 치은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풍치, 치주염의 경우에도 어떠한 치료, 스케일링, 잇몸 치료 또는 치주 수술 등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양치질을 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거나, 물론 양치질이 기본이긴 하세요. 양치질로 치태, 치석 등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부가적으로 헥사메딘을 같이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할 수 있는 구강 청결제 중에 하나인 치과에서 많이 쓰는 헥사메딘, 클로렉시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백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